님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치평가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간 심리적 방어선으로 설정해 둔 주요 저항선을 일제히 상향 돌파하면서 채권 시장 전반에 급격한 패닉 장세가 도래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돈줄이 말라붙으며 이상 신호가 켜졌는데 그 진짜 배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 지금 뉴스에서는 명목금리가 폭등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기거나 겁먹어서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뉴스만 보면 완전히 세상이 끝날 것 같지? 근데 월가의 진짜 큰손들과 스마트머니는 지금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긴축 공포의 실체를 벗겨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정책금리 데이터와 CPI 할인 모델을 반영한 장기 실질 주가 추세선을 밤새도록 정밀 연산해왔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대중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진바닥 지지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점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채권 자경단이 경고하는 국가 부채 리스크와 다중적 매크로 충격은 주식시장의 시스템 파국을 몰고 올까? 아니면 인생 역전의 마지막 분할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겉보기엔 파국처럼 보이는 명목 금리의 상방 돌파와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 가격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모조리 깨부수고 위로 치솟았기 때문이야. 채권 시장에서 명목 금리가 상향 돌파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역대급으로 폭락했다는 뜻이거든.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0%를 넘어서 4.08%까지 튀었고, 글로벌 자산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는 4.5%를 넘어 4.60%에 안착했어. 게다가 장기 유동성 수급을 보여주는 30년물 금리는 5.13%까지 도달했지.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5.046%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야.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돈줄이 마르면서 빅테크 기술주와 기술 성장주들이 미래 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 상승 압박을 받아 투매가 터지는 공포 장세처럼 보여.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 겉으로는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머니의 내부 자금 흐름을 뜯어보면 시장이 무너지는 파국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강하게 선반영하는 비정상적인 왜곡, 국면에 가깝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 과연 이 금리 폭등을 유발한 거대한 매크로 엔진의 정체는 무엇일까? 시장의 표면적인 공포를 넘어 이 현상이 연결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의 금리 폭등을 야기한 다중적 매크로 엔진을 뜯어봐야 해. 첫 번째 엔진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발생한 원자재 충격이야. 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들을 다시 밀어 올리고 있어. 두 번째 엔진은 미국의 물가 지표 악화야.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3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2% 올랐고 4월 CPI와 PPI가 각각 3.8%, 6.0% 급상승하면서 공급망 전반의 물가 압력이 다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이 때문에 세 번째 엔진인 통화정책 기조의 재설정이 작동했어. 시장이 기대하던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은 완전히 소멸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며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유력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야. 마지막 네 번째 엔진은 전쟁 재정과 국가 부채 급증에 따른 채권 공급 과잉이야. 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늘리니까 장기 리스크에 대한 보상 요구인 기간 프리미엄이 솟구치며 금리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린 거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비유해줄게. 은행에서 명목 이자를 연 4% 준다고 해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년 만에 5%가 오르면 실제로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 개수는 줄어들잖아. 내 진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가 된 거지. 지금 연준의 명목 정책 금리는 3.75%에 묶여 있어. 그런데 4월 미국의 헤드라인 CPI 상승률인 3.81%를 차감해보면 진짜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실질 정책 금리는 달러 마이너스 0.06% 달러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게 돼.
5월 CPI 전망치인 4.18%를 대입하면 달러 마이너스 0.43% 달러로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지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 명목 금리는 극도의 긴축 공포를 선반영하며 위로 폭발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돈이 풀려있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 상태라는 뜻이야. 수영장에서 물을 급하게 퍼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는 물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서 실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렇다면 이 기묘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디커플링 현상은 앞으로 우리의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 만약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가 과거의 역사적 긴축 발작 때처럼 동반 폭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자산시장 전반의 시스템 붕괴를 경계해야 해. 시중의 진짜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붙으면서 코스피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달러 마이너스 20% 달러를 초과하는 심각한 하락장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 지금 진행 중인 에너지 가격 폭등은 구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망 마비에 기반한 병목 현상에 가깝거든. 주거비나 임금 같은 핵심 물가의 기저 흐름은 여전히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장기적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급격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마이너스 실질 정책 금리에 의해 통제된다면 자산 시장의 충격은 시스템 파국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 장세 수준에서 저지될 확률이 높아. 실제로 CPI 할인 모델을 반영해서 장기 실질 주가 추세를 연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명목 가격만 보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고 논란이 많았던 미국 S&P 500 지수는 실제 역사적 적정 가치 FAI와 밸류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어. 특히 한국의 코스피는 장기 시계열 추세 하단을 크게 밑도는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지. 최악의 매크로 불안을 극단적으로 선반영하더라도 코스피의 최대 조정 범위는 고점 대비 달러 마이너스 10% 달러 안팎에서 방어될 것으로 계산돼. 실질 가격 지배 모델 기준으로 연산한 코스피의 진바닥 지지선은 7,200선 내외야.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무작정 매도하기보다는 시장의 실질 체력을 믿고 반도체나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점 분할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훨씬 합당할 수 있다는 데이터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님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그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첫째,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엇박자 확인. 명목 국채 금리가 임계선을 돌파하며 공포를 유발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에 고착화되어 금융 환경이 생각만큼 긴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둘째, 코스피의 역사적 저평가와 진바닥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리 동조화와 재정 우려를 과도하게 선반영해 장기 시계열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며 CPI 할인 모델 기준 코스피 진바닥 지지선은 7,200선 내외로 계산된다는 점이야. 셋째, 조건부 행동 지침 if-den의 중요성. 시장의 방향성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 유가나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내 포트폴리오의 만기와 자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야. 글로벌 채권 시장의 동조화 속에서도 각 주권국의 재정, 건전성과 통화정책 환경에 따라 위험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고유하게 재편되고 있거든. 이란 전쟁 이후 미국 10년물 금리가 65.6bp 상승하는 동안 영국의 10년물은 무려 94.0bp가 폭등했고 한국은 77.5bp, 일본은 59.7bp가 튀어올랐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진짜 시한폭탄 같은 변수는 따로 있다는 소리야.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JGB 채권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 금리를 경신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기 종식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게다가 한국 국고채 시장 역시 경기 서프라이즈와 구조적 수입 물가 오버슈팅, 그리고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라는 독자적인 3대 악재가 맞물리며 채권 자경단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지. 다음으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진짜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본 채권 시장의 붕괴 시나리오와 한국 국고채 시장의 잠복한 소버린 리스크의 파편들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미국 국채 금리가 몇 퍼센트를 뚫었는가라는 숫자 장난이 아니야. 대중들은 화면에 찍히는 명목 금리의 상방 돌파를 보며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공포에 질려 있지만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스마트머니의 핵심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긴축의 외형과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적인 유동성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야. 명목 가격 지표들이 지정학적 충격과 국가 부채 우려를 극단적으로 선반영하며 위로 솟구치는 동안에도 실질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에 찐득하게 고착화되어 자산 시장의 기초 체력을 밑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어 모든 자산이 파국으로 치닫는 환경이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망 마비와 재정, 신뢰성 논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만들어낸 이례적인 왜곡 국면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지금의 금리 폭등이 단순한 단기 악재의 나열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야. 과거처럼 중앙은행의 입만 바라보며 언제 금리를 내려줄까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과 늘어나는 국가 부채의 정당한 위험 보상을 요구하는 채권 자경단의 등장이야. 일본의 JGB 시장이 29년 만에 한계선에 부딪히고 한국 국고채 시장이 글로벌 금리 동조화를 넘어 독자적인 3대 악재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이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이 고금리 충격이 각 주권국의 재정 건전성을 어디까지 훼손할 수 있는지 그 고유한 위험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새로 짜는 중이야. 표면적인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밸류에이션, 계산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지.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균형을 잡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고 보긴 어려워. 지금은 지나친 희망 회로를 돌리며 무조건 바닥이니 올인하자라고 외칠 때도 아니고 반대로 맹목적인 공포에 휩쓸려 내 소중한 자산을 바닥에서 던져버릴 때도 아니야.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른 국제 유가의 배럴당 85달러 선 복원 여부,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채권 공급 물량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명문화하는지 등 아직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줄을 서 있어.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지금은 단순 가격의 등락보다 내가 설정한 시나리오별 if-된 매트릭스의 물리적 신호가 실제로 켜지는지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이야. 코스피가 실질 가격집의 모델상 장기 추세 하단인 진바닥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데이터적 사실을 든든한 닻으로 삼되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듀레이션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소리야.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글로벌 국채 시장의 임계점 돌파라는 1차 충격파가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으로 나타났다면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숨겨진 변수들은 수면 밑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중이야.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흐름은 일본은행 BOJ의 통화 왜곡 시정이 가져올 역대급 엔고 충격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국채 시장의 잠복한 소버린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와 회사채 스프레드로 어떻게 전이되는가 하는 부분이야.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시경제의 사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용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전 세계 자본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멈춤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결국 중요한 건 눈앞에 치는 거친 파도의 높이보다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의 거대한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눈이 멀어 사방으로 흩어질 때 우리가 차분하게 실질 정책 금리의 마이너스 궤적을 추적하고 데이터의 이면을 뜯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대중의 심리를 시험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흔들리기보다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거시경제의 다음 이벤트를 묵묵히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주권국들의 통화, 전쟁이 자산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긴장감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